이것들이 되게 와전이 돼 있더라고요. 제임스 웹이 망가졌다, 완전히 기능을 못한다. 인사 시간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미리가 고장이 났었다라는 미리에 문제가 있었다. 제임스 웹 그쵸, 미리에 그쵸. 문제가 있었다는 영상을 이제 예. 양님과 찍고 오는 길에 손상모 박사님이 네. 미국에서 전화 주셨어요. 오. 오는 길에 갑자기 오. 네 박사님 그랬더니 방금 해왕성의 사진이 떴다는 거예요. 오. 조금만 일찍 알려주시지 촬영을 같이 했을 텐데. 우리 손상모 박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안될까학 지금 미국 특파원으로 그렇죠. 미국 계시죠?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예, 계시죠. 예. 저희가 현지에도 정말 고급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왜냐면은 제가 손상모 박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계약서를 찔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손상모 박사님은 그거 약간 뭐 흘리신 줄 알아요. 이야. 이게 보이저 2호가 찍었던 그렇죠.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이쁘다. 너무 네, 우리가 이쁘죠?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해왕성을 이렇게 푸른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었어. 마치 토성과 같은. 이거 진짜 저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네. 알았어. 저 가운데 딱 저렇게 된 모습이 이제 지금 확대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이거는 뭐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이쁘죠? 유리구슬 같지 않아요? 와 근데 제가 진짜 오. 이거를 딱 보고서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예쁘다. 그래서 제가 함성님한테 야 함성님 해왕성이 어떻게 야 이거 진짜 토성은 상대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함성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궤도님 아직 토성 안 토성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지도 않았죠. 해왕성이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토성은 진짜 설레. 너무 설레. 그러니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설레. 보기에는 저쪽에서도 아직 토성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뭔가를 그러니까. 빵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시면은 해왕성에 고리가 안 보여요. 네. 우리 목성도 고리가 찍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임스 웹은 다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너무 예뻐, 근데? 너무 예뻐. 어떻게 왜 다른 다음 장 보시면요. 얇고 적외선으로만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실제 촬영된 사진이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 촬영된 사진입니다. 적외선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 맨 위쪽에 마치 아주 밝은 별과 같은 시그니처. 시그니처 반짝반짝. 마크죠. 네, 시그니처 마크. 네. 팔각 회절 스파이크. 네. 저거는 해왕성의 위성입니다. 오. 해왕성의 위성인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와. 저 트라이톤은 해왕성의 위성들 가운데 가장 크고요. 예. 엄청나게 커서 우리 달이 전체 위성들 중에 5번째로 크거든요. 저건 7번째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해왕성이 네. 1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4개요? 1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 사진 한 장에 총 7개의 위성이 찍혀 있어요. 오. 맨 위에 있는 트라이톤은 당연히 찍혀 있고요. 우리가 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작은 위성들이 저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 저거를 다 관측해낸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네. 그다음에 해왕성은 아주 두꺼운 메탄 구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색으로 아까 봤을 때 푸른색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 안쪽에 해왕성 표면에 점점으로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어요. 마치 대적반처럼. 있죠. 목성의 대적반처럼. 이게 메탄 두꺼운 구름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측 하단에 별사탕 같이 생긴 애는 누굽니까? 쟤는 다른 별인 거 같은데요. 뭔진 몰라 너무 귀여워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트라이톤, 이 트라이톤이 상당히 재밌는 위성이에요. 반지름은 1350km, 한 1400km 정도 돼요. 예. 1400km 정도 되고 달하고 비교했을 때 달이 한 1700km 정도 돼요. 약간 작은 거예요. 약간 작은 정도. 근데 명왕성보다 커요. 오. 저게 명왕성이 1185km예요. 그러니까 명왕성보다 큰 거죠.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은 위성들은 만약에 해왕성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네. 그 주위에 위성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오. 근데 쟤는 공전 방향이 달라요. 자전 방향하고. 어? 그 말인즉슨 처음부터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었다. 어. 카이퍼벨트 대 영역에서 움직이다가 아. 해왕성한테 잡힌 거야. 약간 잡혀온 거야. 나중에 납치당한 거야. 납치당한 거죠. 예. 납치도 당해요? 아. 애초부터 생겼으면 다른 위성들처럼 공전 방향과 어. 해왕성의 자전 방향이 같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달라요. 반대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를 점점 잃는다는 거예요. 공전을 하는 에너지를.
왜냐면은 왜 태엽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이렇게 잘 도는데 거꾸로 돌리면은 뭔가 뻑뻑하고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나의 힘이 더 들어가잖아. 음. 그러면서 점점 해왕성하고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먼 훗날 충돌하지 않을까.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2호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저 트라이톤이었어요. 네. 해왕성을 지나고 명왕성을 가지 않고 이 트라이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보이저 2호가 트라이톤을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보면은 저 가이저라고 있어요. 플룸이라고 있고, 플룸은 이제 연기 같은 거고, 가이저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간헐천이에요. 어디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갑자기 물이 갑자기 막 1시간마다 막 물이 막 막 폭포처럼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데 있어. 시간마다 올라오고. 조심해야 돼 거기. 그 그렇죠. 옐로스톤에 있는 예. 거 봐. 저기에 질소가스와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게 쫙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을 분석하던 보이저 2호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 이게 뭐지? 계속 분석을 하다가 간헐철이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거는 상상도예요. 이거는 멋있다. 실제 모습 아닙니다. 근데 멋있네요. 근데 멋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왕성의 확대 사진 한 번 더 이거 보시고 보죠. 너무 좋습니다. 예뻐요, 진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임스 웹과 관련돼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미리가 고장이 난 게 아니에요. 미리에 있는 어떤 한 부품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품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되게 와전이 돼 있더라고요. 제임스 웹이 망가졌다, 완전히 기능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하나씩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임스 웹이 갖고 있는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미리의 고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어디냐? 저 왼쪽 중간에 보시면 Dichroic and Grating Wheels라고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 저 두 개가 있는데 저 점에 보면 저 두 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순전히 기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외부에 충격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라그랑주 점에 미소 유성체가 와서 부딪혀서 저게 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는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거울 뒤쪽에 완벽하게 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 미소 유성체가 와서 저게 문제가 됐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접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될 수는 있는데 다른 문제들이 연결돼서 마치 이것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이.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원격으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동안에 쏘아 올렸던 우주 망원경에 여러 우주 망원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피처 우주 망원경도 있었고 예. 와이즈 우주 망원경도 있었고 여러 우주 망원경들이 있었는데 항상 모든 우주 망원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가서 못 고치지 않습니까? 못 어디서든. 고치죠. 네. 뭐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고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백업 장치들을 옵션을 가지고 있고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STSCI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저 부품이 몇만 개인데 몇십만 개가 될 텐데 모든 옵션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조합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을 찾을 거고 복구가 되리라고 저는 95% 이상 확신을 합니다. 네. 초기 불량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예 문제가 있는 채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아니면 올라가 않습니다. 보니까 고장이 난 겁니까? 올라가다 작동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였군요. 네, 생길 수 있는 문제였고 분명히 백업 플랜도 되어 있을 거고 하지만 현재 관측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 한 기능만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영상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게 부품이에요. 고장이 난 이제 문제가 있는 부품인데 저 가운데 이제 돌아가는 모터 같은 영어로는 휠인데 우리나라는 휠이라고 그러죠. 예, 저 예. 휠 부분이 이제 완전히 막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뻑뻑한 좀 거야. 뻑뻑하구나.
그러니까 명령대로라면 예를 들어 1cm가 움직여야 되는데 0.7cm만 움직이는 상태인 거예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그런 때문에 일은 무조건 있죠. 네네. 뭐 선이 살짝 껴 있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뭐가 모르는데 걸린 건지는 이 알 수 뭐가 없지만. 걸린 것도 살살 예.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릴 때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네.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있다. 이게 또 어떻게 와전이 되냐면 L2에 있어서 미소 유성체를 맞았는데 미리가 고장이 나서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그냥 다 연결되는 다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다 따로따로 어, 문제인데 다 다른 문제인데. 어. 1번 뻑뻑한 휠 문제. 95% 확률로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스타라든지 심지어 메일도 와요.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에 이상이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 어떤 말이냐면 제임스 웹이 보내온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해야 하는데 분석을 하려면은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스펙트럼에 어떤 변수들이 맞는지를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딱 그래프와 일치를 할 때 이 변수들이구나, 이 원소가 이만큼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데 그 모델이 예전 우주망원경들한테는 됐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에 나왔던 이 논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저 질문의 제목은 외계행성의 대기 분석이 당면한 불투명도 문제예요. 문제는 불투명도예요. 여기서 핵심은. 예. 영어로는 opacity라고 하는데 그럼 불투명도가 뭐냐?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임스 웹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고퀄의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방식에서 해석을 못한,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약간 하나하나 다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야. 옛날 데이터들은 그냥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맞출 수가 있었어요. 몇 개의 변수만 가지고. 근데 제임스 웹은 너무 세밀하다 보니까 지금은 얘예요. 요렇게 다 뾰족뾰족한 데이터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세하게. 내가 산을 보려고 했는데 나무까지 다 보이는 거야. 미세먼지까지 다 보여. 어. 그래가지고 그 뷰가 안 보이는 거지.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느낌인데 이 불투명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좋습니다. 네. 천문학에서 쓰일 때 불투명도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불투명도란 말 그대로 빛이 물질, 그 앞에 성간 먼지도 있을 거고 대기도 있을 거고 어떤 물질을 얼마나 쉽게 통과하는지를 측정하는 값이에요. 측정하는 척도예요. 특정 파장의 빛이 물질 내에서 특정 분자, 그러니까 어떤 파장의 빛이 어떤 분자와 상호작용할 때는 쉽게 흡수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고 예. 추가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파장과 특정 물질들은 다 반응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분자라든지 각각의 파장이 갖고 있는 불투명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자료는 아예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도가 100인 거죠? 불투명도가 100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다 반사되든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낸 빛이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온 빛이 우리 앞에 대기를 통과를 하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완전 불투명한 거고 맨 오른쪽이 투명한 거예요. 저 정도면은 우리가 저 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불투명도가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저렇게 어떤 행성의 대기를 통과를 해요. 예. 그러면 왼쪽에서 4개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아래쪽도 있고. 네. 근데 그쵸. 오른쪽에 나가는 빛들 몇 개 없어요. 걸러지는 거예요. 저 대기는 초록색 선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도 어느 정도는 반사되거나 흡수되거나 남은 만큼의 빛이 오겠죠. 그럼 원래 태양의 빛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없어졌는지,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측정을 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별로부터 나오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고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이 저렇게 몇 개만 남았을 때 행성 대기에 흡수된 빛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흡수된 것들을 그렇다고 100% 불투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관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불투명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검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네. 랩에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한 바탕으로 어떻게 관측을 했냐. 이게 지금 저 논문에 있는 데이터인데 그동안 사용해온 오른쪽에 지금 색깔별로 이름들이 있죠. CS 모델 뭐 DFLT도 있고 예. 원섭도 있고 원S 다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다 조금씩 같은 파장에서 다른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델들은 특정 모델에 특화돼 있어. 예를 들어서 쟤는 어떤 화학 물질을 잘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델들은 온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 특성화돼 있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쓰이는 목적들이 다 들려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저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임스 웹 대기를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정교한 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틀렸다는 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는 아닌데 저 모델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전해주는 스펙트럼이 너무 정교하고 퀄리티가 좋다 보니 그동안 사용했던 데이터들한테 사용됐던 모델들은 기존 우주망원경에는 잘 적용이 됐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저 모델들을 사용하기가 약간 애매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그걸로는 그렇죠. 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분석을 박사 논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이건 제가 쓴 논문이에요. 오. 이거는 제가 직접 저 대기 모델 분석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왼쪽 사진에 봤던 기존에 사용됐던 모델이에요. 그리고 예. 저 실선으로 돼 있는 거 점선은 모델이고요. 실선은 관측된 선이에요. 관측된 선인데 예전의 모델은 맞지가 않죠. 예전 모델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날개 부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날개 네. 부분이 비어 있는데 기존 분석으로 하니까 저게 저는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근데 변수가 되게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행성의 뭐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불투명도라든지 딱 요 몇 개 정도 변수가 4개에서 5개 정도만 사용됐던 모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 고려를 해서 늘리면은 오른쪽이 제가 다시 수정한 모델을 가지고 맞춘 거예요. 변수를 늘리면은 저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런 기존의 모델들은 얼마든지 조금 더 개발을 하고 특성에 맞추면은 저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조금 더 진화해야 된다는 어조의 논문이었던 거지 제임스 웹의 데이터가 달라졌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딱 이런 거니까 이제 중간에 경찰관 같은 분이 있어. 딱 길을 막고 빨주노초 파란보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빨간색 넌 절로 가, 파란색 넌 일로 가 이렇게 해갖고 좀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일로 간 애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고 절로 간 애들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야. 얘네들 격리시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로 간 애들 우리 눈에 다 들어오잖아. 그럼 기존에 이 모델이 딱 맞춰갖고 우리 눈에 온 애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모자는 여기다 벗고 신발은 여기다 놓고 절로 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왜 못해 막 이러는데 억지로 이걸 막 해놓으니까 우리가 분석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빨간색은 온전히 얘가 와야지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네. 모자랑 신발은 놓고 이렇게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던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애들이 아니라 뭔가 빠진 애들이 오고 막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모자는 빼고 뭐 구두는 빼고 뭐 바지는 빼고 요렇게 식으로 와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사실은 저 모델은 되게 간단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제가 4개를 더 늘렸어요. 기존의 모델보다 변수를 4개 더 늘렸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맞죠. 날개 부분까지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데 저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변수가 많아지면은 이 변수가 움직이면은 낮아진다고 해서 이 변수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변수 값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쵸. 사실은 그쵸.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으나 그 정확한 값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요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그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툴로는 이 제임스 웹의 성능을 다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럼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2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그때 저희가 라이브를 그쵸. 진행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은 오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메일이라든지 뭐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아까 미리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고 이거 우리가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들이죠. 제임스 웹이 관측을 해서 저렇게 데이터들을 보내오는데 과연 저 데이터들을 아까 궤도님께서 경찰관 보내고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정확한 모델 제임스 웹 데이터에 걸맞는 모델이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나온 분석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들은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분석들을 한 거예요. 단지 정확도 면에서 그쵸.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함유량이 어떤 분자의 함유량이 최대 10배까지 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약간 아쉬운 거지 우리가. 그렇죠. 조금 예. 더 정확한 값을 구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행성에 대해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모델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조예요. 예. 이 논문은.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처음에 배우잖아요. 이렇게 뭐 덧셈 배우잖아요. 5 더하기 3은 8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조금 공부 잘하는 형이 왔어. 대학생 형이. 5, 3 뭐 이런 거 주면은 얘가 바로 풀어요. 5, 3, 8 이렇게 나잖아. 왜냐면 나는 이 초등학생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든. 맞아요. 근데 갑자기 대학생이 떠가지고 3.27, 5.89 이러면 갑자기 초등학생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27이니까 대충 3, 5.89니까 대충 5. 앞에 것만 보고 계산해. 그럼 3 더하기 5거 8 계산해. 근데 대학생이 내놓는 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8, 뭐 훨씬 더 복잡한 소수점을 내놓게 되는 건데 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게 초등학생 교재야. 그럼 여기 맞춰서 일단 해야지. 그렇죠. 근데 틀리진 않아. 하지만 아쉬운 거죠. 왜냐면 대학생 형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줬으면 더 자세한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못 아유, 푸는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가 아직. 네. 좋아요. 그런 거죠. 이해돼요. 확, 네. 확 이해되네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